닥터 호이는 The Global Burden of Neck Pain의 제1저자로 해당 보고서를 작성 시에 염두에 둔 내용을 본 그 논문을 통해 한 번 더 리뷰하였습니다. 기존에 다뤘던 프레밸런스 등은 모두 생략하고 그중 다루지 않은 내용만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라이트 친 닥터 캐럴의 2008년 논문에 따르면 목 통증 경험이 있는 50에서 85%의 사람들이 1에서 5년 후에 다시 통증을 경험하게 되고, 다른 연구에선 일주일 또는 그 이상 NP를 경험한 아이들 중에서 48%, 거의 절반 정도가 1년 후에 최소한 같은 수준의 통증을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닥터 캐럴에 따르면 이제 연구된 것들 중에 두 개의 연구는 남자들이 그 1에서 5년 내에 회복되는 NP에서 회복되는 경향을 보였지만, 이제 다른 세 연구에서는 회복에 있어서 남녀 성별 간 차이가 없음을 보여서 컨트로버시함을 보였고요. 다만 연령대가 낮을수록 그 더 나이가 든 그룹에 비해서 쉽게 더 잘 회복하는 경향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병력이나 통증 강도, 건강 자각도나 우려, 공포 회핑 등의 감정적 반응들도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Chronic Non-Specific Neck Pain의 치료로서 태극권과 목 운동의 효과를 비교한 논문입니다. 그룹은 3개로 나눠집니다. 컨트롤 그룹, 태극권 그룹, 넥 엑서사이즈 그룹으로 각각 39명, 38명, 37명으로 비슷하게 묶어놨고, 중재 그룹, 즉 운동을 한 태극권과 목 운동을 한 그룹들은 10명에서 15명씩 묶어서 이제 세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세션은 공이 주 1회 75분에서 90분씩 운동을 수행하였고, 운동 없는 날에는 집에서 홈 엑서사이즈로 15분 이상 최소 15분 동안 운동을 수행하게 하였습니다. 최초 시작, 그 다음에 12주차, 24주차의 결과를 평가하였고, 운동은 12주차까지만 수행하고 24주차에는 결과만 팔로우업 하였습니다. 특이사항은 인클루전 스크리닝 시에 의사가 직접 메디컬 히스토리와 건강을 평가하였고, Non-Specific Chronic Neck Pain의 기준 자체는 3개월 연속 매달 주 5회 이상 통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바스는 45mm 이상인 사람들만 대상으로 했고, 또한 특이한 거는 이제 기존에 제가 했던 대부분의 연구들은 수술 같은 거를 했던 사람들은 다 제외하였는데,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고서 1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냥 익스클루드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익스클루션 크라이테리아 중에 당연히 지난 직전 6개월간 태극권이나 기공, 요가를 정기적으로 수행한 사람은 제외하였습니다. 태극권의 경우에 양 스타일 중에서 13개 동작을 뽑았다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양 스타일은 아니고 태극권 동작 중에서 이게 어떤 형태인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목 운동 또한 비슷한 형태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목 운동의 디스크립션은 따로 이렇게 서플먼트로 제공이 되었고요. 여기에 다 시퀀스가 아주 잘 정리되어 있는데 내용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 사진은 이 중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바스부터 시작해서 여러 설문지의 결과들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바스만 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극권을 한 그룹이 바스 수치가 10mm 이상 개선됨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개선됨을 보였고요. 이 테이블에는 없지만 이 텍스트 상에서 확인된 바로는 그 12주 후에 30% 이상 통증이 감소된 그 비율은 태극권 운동한 사람들의 경우 63.2%, 목 운동을 한 사람들의 경우 73%, 그 다음에 컨트롤 그룹은 38.5%가 30% 이상 통증이 감소되었고, 반 이상 통증이 감소된 비율은 태극권의 경우 36.8%, 목 운동의 경우 45.9%, 컨트롤 그룹의 경우 15.4%였습니다. 그 Self-Reported Pain Tolerability 리밋도 비슷하게 개선됨을 보였고, 12주간의 이제 태극권과 목 운동 모두 효과는 있었으나 두 운동 간의 우월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른 연구에서 확인되는 바로는 6개월간의 18세션 기공 운동 또한 목 운동과 비슷한 효과를 보였으며, 그 태극권에 대한 다른 연구에선 포스처럴 컨트롤 개선을 통한 균형과 낙상의 개선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포스처럴 컨트롤 개선이 됐다는 것 자체가 이 목 통증에 있어서 인터로셉티브 또는 그 프로프리오셉티브 기능이
좋아져 가지고 요게 머슬 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줘서 MP가 줄어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자체는 태국권과 관련된 단체의 지원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캐퓰라 포지션이 서비컬의 로테이션 ROM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입니다. 대상은 지난 제가 리뷰한 논문들과 다르게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지난 12개월간 경추 부위와 상지에 정형외과적인 또는 신경학적인 이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126명의 지원자 중에서 최종적으로 정상 그룹 NS 29명, 스캐퓰라 디프레션 그룹 DS 29명을 선발을 했고 동일하게 이제 DS의 기준은 그 SP2라고 칭한 이제 스파이너스 프로세스 2라고 칭한 T2의 극돌기보다 이제 Superior Angle of Scapula SAS 견각의 삼각이죠. 그 다음에 Acromion의 Lateral Border A라고 칭했는데 이 두 개가 그 SP2보다 낮은 사람들을 DS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ROM은 크롬 디바이스를 통해 측정하였으며 ROM을 측정할 때에는 특수 제작된 의자에 앉혀서 고관절, 슬관절, 경관절, 주관절이 모두 수직이 되게 의자를 조정한 후에 진행하였습니다. 이 의자는 애저스터블한 의자로 본 연구실에서 직접 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컨디션은 두 개인데 컨디션 1은 의자에 앉되 팔을 옆으로 이제 편안하게 늘어뜨린 상태이고요. 컨디션 2는 팔을 팔걸이에 둔, 그러니까 서포리트 된 상태입니다. 모든 데이터는 P값이 0.05 이하를 만족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데이터고요. 이 테이블 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는 아노바 상에서 그룹간, 이 그룹간이라 함은 스캐퓰라 디프레션이 돼 있든 안 됐든 정상 그룹이든 아니면 디프레션 된 그룹이든 이 그룹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고 컨디션, 즉 이제 팔을 암 서포트를 하냐, 팔걸이에 두냐 안 두냐 이 차이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유의미한 차이는 P값이 0.001 이하로 아주 유의미함을 보였습니다. 본 연구와 이 본 연구의 배경이 되는 연구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보자면 결국에는 그 스캐퓰라의 위치, 디프레션이 됐든 안 됐든 팔이 서포트가 되면 ROM이 증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른 연구에서도. 그리고 이는 건강한 사람 또는 아픈 사람 모두 해당이 되는데 다른 연구에서는 아픈 사람들을 패시브하게 어깨를 쭉 끌어올린 상태에서 측정을 하였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자면 두 개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하나는 스캐퓰라가 경추 쪽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 건강한 사람과 그 다음에 경추 쪽에 디스펑션이 있는 사람 모두 어깨를 이제 들어 올리면 ROM이 증가한다. 이렇게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요거를 이제 필드에 적용해 보자면은 어떤 통증이 재현되거나 이런 경우에 운동 시에 요런 어깨를 가볍게 서포트 하거나 아니면 뭐 패시브하게 들어 올려주든가 하는 동작을 통해서 통증을 경감시키고 그 운동의 효율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저자의 제언이 있습니다.